앞에서 배웠겠지만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두 성분의 그 개수 B가 변하지 않을 때 개수가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의 편미분 그리고 거기에 음수를 붙여준 값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엔트로피 혼합에 대한 엔트로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는 그 혼합 시에 깁스 에너지 변화를 구했었죠. 예, 혼합 시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델타 믹스 시의 깁스 에너지는 nRT XA ln XA 플러스 XB ln XB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A는 전체 성분 NA 플러스 NB분의 NA가 되겠네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잘 아시겠고. 자,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요거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온도에 대해서 깁스 에너지를 미분한다고 했죠.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맞습니다. T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니까 요것만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음수가 붙죠. 그러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NR 그 다음에 XA ln XA 플러스 XB ln XB 요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깁스 에너지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다. G는 H 마이너스 TS다. 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됩니까? 요거. 깁스 믹싱 됐을 때 엔트로피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T를 해준 게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고 다시 곱하기 T가 여기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 깁스 에너지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깁스 에너지 식하고 같아지게 되네요.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깁스 에너지가 바로 마이너스 델타 S랑 요 두 개가 같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델타 엔탈피 요 값이 0이 된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예전에 완전기체 배울 때 분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없었죠. 그래서 혼합 시에 그 엔탈피 값이 0이 되는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합 시에 엔탈피 변화가 퍼펙트 기체의 혼합 기체의 그 엔탈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혼합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무엇이 되느냐? 예, 순수하게 요 엔트로피에 의해서 혼합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엔트로피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물질을 섞어주니까 엔트로피가 무질서도가 증가되게 되고 당연히 자발적으로 이것들이 섞이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번에는 액체의 지금까지 기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액체의 화학 포텐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의 화학 포텐셜을 얘기한 후에는 액체가 여러 가지 성분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 즉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순수한 액체 A가 있다고 합시다. 순수한 액체 A의 화학 포텐셜 를 우리는 뮤 A 성분 스타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타란 거는 순수하다. 얘는 순수하다. 다른 물질이 섞여 있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시입니다. 예, 원래 혼합되지 않은 원래 상태이다. 원래 상태이다 그런 얘기죠. 뭐 액체란 걸 강조하려면 여기다 L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순수한 액체 A의 증기압 요곳의 증기압을 PA 성분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증기 혹은 뭐 기체 상태로 있는 A의 화학 포텐셜 화학 포텐셜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A 성분 플러스 RT LN PA의 스타. 예, 요거는 뭐 앞서서 기체의 화학 포텐셜을 공부했을 때 나왔던 식이니까 뭐 다시 한번 앞에 부분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액체와 그리고 기체의 상경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 둘이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평형 상태라고 했죠. 이 평형 상태일 때는 그 액체와 기체가 화학 포텐셜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요 리퀴드 상태의 순수한 요갑과 이 친구들이 증기로 변했을 때, 증기가 됐을 때 그것들의 화학 포텐셜 요갑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지겠네요. 상경계에 있을 때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와 1이 같으니까 순수한 물질 A 성분이 순수한 물질일 때 뮤 A RT LN PA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기체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좌측에 있는 항은 순수한 액체 화학 포텐셜입니다. 요 항은
순수한 액체의 화학 포텐셜. 자, 우측의 항은 뭐라고 할까요? 요 항은 그렇죠. 증기 상태에 있는 순수한 A의 화학 포텐셜이다. 만일에 그 용액에 다른 성분이 섞여 있다면은 순수했었는데 순수한 A가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끼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용질이 존재하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순수한 물질이 아니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액체 A의 화학 포텐셜은 요 순수하다는 표시를 떼고 그냥 여기서 쓰는 것처럼 뮤 A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의 증기압이 PA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요게 액체 상태, 요게 기체 상태니까 이 둘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두 개의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뭐 요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혼합물에 대해서는 무언가 섞였을 때 순수하지 않은 상태지 않은 상태에서는 요렇게 식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상태에서 A만 있을 때에서 무언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상태로 변화할 때 요 델타 뮤 값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얘기는 뮤 A 빼기 뮤 A 스타가 되겠죠. 그걸 빼면은 요 두식 요 두식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빼주면은 요거는 같으니까 사라지고 그리고 요거에서 RT를 서로 앞에 묶어주고 로그니까 로그를 빼주면은 다음과 같이 RT ln PA 스타 PA가 되겠네요. 순수했을 때 증기압 대 액체의 증기압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순수하지 않은 상태 무언가 섞여져 있는 상태 혼합 용액의 증기압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이걸 이렇게 넘기면은 그 식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혼합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혼합물의 화학 포텐셜은 순수한 상태의 화학 포텐셜에 다음과 같은 항이 더해진 꼴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거지요. 여기서 라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실험적인 발견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상적인 용액이라고 한다면 아이디얼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PA 스타분의 PA 요 값이 뭐랑 비례하냐? 요 값이 XA A의 몰 분율 A의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각각의 분자수 농도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라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라울의 법칙.
한번 써보면은 그러면은 아이디얼 솔루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몰 분율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라울이 발견했으니까 거꾸로 이상용액의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느냐. 예전에 완전기체의 정의 내릴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기체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완전기체는 완전기체 방정식을 PV는 nRT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그런 기체, 그것을 우리는 완전기체라고 했죠. 이상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라울의 법칙을 완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액체,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몰 분율에 비례해서 그 성질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혼합물, 그런 균질 혼합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성 영역에 대해서 라울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혼합물, 이것을 우리는 아이디얼 솔루션, 이상용액이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완전기체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완전기체 같은 경우에는 요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까?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PV는 nRT를 만족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상용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B라는 물질,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요게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A와 B의 인터랙션, 그리고 A와 A의 인터랙션, 그리고 B와 B의 인터랙션, 요 모든 가능한 인터랙션, 상호작용들이 존재하지만은 모두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상호작용이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용액이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이상용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온도라든지 압력에 대해서 성분을 혼합하게 되면은 열의 출입이나 부피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울의 법칙을 간단히 쓰면은 여기서 보듯이 PA 스타분의 PA가 XA랑 비례한다고 하니까 혼합물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의 증기압에다가 몰 A의 몰 분율을 곱한 것이 되겠더라 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요 PA 스타분의 PA 요 항목에다가 대신 XA A에 대한 몰 분율을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식을 만족하는 것, 요식을 만족하는 혼합물, 요게 바로 라울의 법칙을 잘 따르는 이상용액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용액이 다 이렇게 이상 용액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예. 당연히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에서는 이런 이상 용액을 잘 따르질 않습니다. 특히 어, 용질이 특히 용질은 극성이에요. 얘는 극성인데 용매는 비극성이다. 요런 경우는 극성 차이 때문에 분자가 균일하게 잘 섞이지 않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 극성은 자기네들끼리 강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고 극성과 비극성끼리는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상호작용의 차이가 생기는 그런 용액이기 때문에 이상 용액이 되질 않습니다. 또는 회합성을 가진 용질의 경우 회합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자기네끼리 자꾸 뭉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용질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상 용액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혹은 전해질 용액 같은 경우 전해질 용액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용질이 해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상 용액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좌측의 요 그래프가 이상 용액의 성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성분 A가 있죠. A가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은 얘는 0%가 되고 얘는 100%예요. 요 상태가 A가 순수한 물질인 상태예요. A가 순수한 물질로 존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A가 0%란 얘기는 여기서는 A와 B의 혼합물이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B가 순수한 물질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분 A가 이렇게 이쪽으로 쭉 증가한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A의 부분압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A의 파셜 프레셔가 0에서부터 순수한 물질 A 상태까지 A의 증기압까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요. XA의 비례해서 다음과 같이 일직선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B의 경우에도 보십시오. B의 경우에도 여기는 B가 0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B가 증가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B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직선의 관계를 파셜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자기 자신이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에 이루는 데까지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상 용액이 메틸 벤젠하고 벤젠을 섞은 경우인데요. 이들 보시면은 메틸 벤젠의 부분압 그 다음에 그리고 벤젠의 부분압이 일직선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토탈 프레셔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토탈 프레셔는 B의 증기압, 순수한 상태의 B의 증기압에서 순수한 상태의 A의 증기압까지 일직선의 관계를 갖게 되겠죠.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순수한 그런 상태의 벤젠의 증기압에서부터 순수한 상태의 메틸 벤젠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의 관계식을 잘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용액입니다. 이상용액. 그렇지만 카본 다이설파이드라든지 아세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아세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꾸불텅하게 휘어져 있고 카본 다이설파이드 이렇게 꾸불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이 몰비에 비례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요런 직선의 관계식을 가져야 되는데 카본 다이설파이드 요런 직선의 관계식을 가지지 않죠. 아세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토탈 프레셔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이 비선형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울의 법칙을 벗어나죠. 예. 조성에 비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용액이 아니란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액에서 두 성분의 구조가 비슷하구나. 비슷하거나 용액이 묽어질수록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벤젠이고 얘 메틸 벤젠이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라울의 법칙을 잘 따르는 이상 용액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액이 희박 용액일 때 그럴 경우에도 실제 용액에서도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경향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런 것은 예전에 실제 기체의 압력이 굉장히 낮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기체 방정식에 근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이상용액에서는 용질과 용매 모두 라울의 법칙을 잘 따릅니다. 이상용액에서는 용질 그리고 용매 모두 라울의 법칙 따름. 뭐 이들의 몰 분율이 조성비가 전체 증기압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런데 이상용액이 아닌 그런 농도가 낮은 실제 용액에서도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좀 전에 했잖아요. 그 경우에도 용질의 증기압이 그 몰 분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실제에서도 낮은 그런 농도에서 용질의 증기압이 몰 분율에 비례하더라.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례하는 정도가 라울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직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몰 분율에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헨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헨리의 법칙. 헨리의 법칙은 뭐냐? 이게 몰 분율이고요. 몰 분율이고 요게 KB는 헨리의 법칙에 나오는 일종의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 단위는 압력이에요. 몰 분율에만 비례하면은 요게 없이 몰 분율에만 비례하면은 얘는 PB라고 하는 이 B라는 성분은 뭐예요? 라울의 법칙을 잘 따르는 거였죠. 근데 비례하긴 비례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비례상수가 곱해진 것, 즉 기울기가 다르게 비례하더라 라는 거죠.
요게 헨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라울의 법칙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더 쉽죠. 예, 라울의 법칙하고 비교하면 좀 더 쉬운데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B라는 성분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여기가 B가 제로니까 여기가 B가 용질이 되고 용질이 매우 낮은 작은 희박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촉의 기울기를 보면은 촉의 기울기가 쭉쭉쭉 딱 여기까지만 이 촉이 아주 낮은 요 구역만 딱 보면은 직선이에요. 직선. 아, 그럼 딴 거 생각 안 하면 여기가 직선을 보이기 때문에 아, 얘가 라울의 법칙을 잘 따르는구나 하고 그걸 쭉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기울기를 갖게 되고 그때 기울기가 분명히 B라는 성분의 그 순수한 셀 상태의 증기압은 여기 값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요 KB라는 요때의 증기압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KB가 바로 가상의 증기압인 거죠. 가상의 증기압. 요 헨리의 법칙을 따라 그려진 가상의 증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이렇게 용질이 농도가 희박할 때 이렇게 직선의 몰비를 따르지 요 부분만 생각해 보면은 직선의 관계식을 따라서 라울의 법칙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들이 어떤 비례 상수 KB 그리고 그 KB라고 하는 가상의 증기압을 향해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라인을 우리가 헨리 법칙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요런 용액을 일컬어서 우리가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뭐냐? 이상적 희박 용액 혹은 이상적 묽은 용액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 같은 경우에 헨리 법칙이 아주 잘 적용돼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의 특징은 뭐냐? 용질은 헨리의 법칙을 따르고 용매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용액, 요것을 우리는 아이디얼 다일루트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좀 뒤에서 얘기해 보겠지만은 재미난 것은 요 B란 성분이 1에 가까워지면 몰비가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B가 용매로 사용됐을 거예요. 여기선 B가 용매예요. 이 경우에 B는 어떻게 따라요? 이때 보시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일직선을 따르고 그것들이 마치 라울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런 재미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클로로폼과 아세톤 혼합 용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들이 이상 용액이라면은 아세톤이 여기에 0, 여기가 클로로폼이 몰 분율로 따졌으니까 0이 된 것은 여기가 아세톤 100%란 얘기고, 그리고 여기가 1이란 얘기는 클로로폼 100%라는 의미입니다. 아세톤이 100%일 때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은 0%일 때까지 직선의 부분합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이 만약에 이상용액이라면은 그 얘기는
여기 아세톤의 순수한 상태일 때 아세톤 용매가 아세톤 용매의 증기압이 다음과 같이 일직선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클로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클로로폼 1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잠시만요. 방향을 거꾸로 해야겠네요. 여기가 클로로폼 100%. 다시 죄송해요. 여기가 아세톤 100%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클로로폼 100%고 그러면 아세톤이 여기서는 아세톤이 0%고 여기가 클로로폼이 100%가 되니까 요 방향으로 갈 때 아세톤이 0%에서 100%로 변할 때 다음과 같이 아세톤의 순수한 증기압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야지만 이상적인 용액이 되겠죠. 클로로폼도 마찬가지. 클로로폼 0에서 클로로폼 0 클로로폼 0 클로로폼 0에서 클로로폼 100%까지 이 방향으로 변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0에서부터 몰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직선의 관계를 가져야만이 얘네가 이상적인 용액이라고 하겠죠. 이런 식의 부분합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토탈 증기압은 어떻게 돼야만 할까요? 토탈 증기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진 이렇게 해야지만 이상적인 증기압이 될 텐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이상적인 용액입니까? 아니죠. 이상적인 그 라우레 법칙을 따르는 직선 라인에서 벗어나 있죠. 이상용액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왼쪽을 한번 이쪽을 먼저 봅시다. 여기서 용질이 뭐가 됩니까? 그렇지. 여기서 용질은 클로로폼이에요. 요게 용질이 되고 0%였으니까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용매가 되겠죠. 요 왼쪽에 아주 초기 값을 보시게 되면은 요 기울기를 따라서 뭔가 직선의 방향으로 나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나오죠. K 클로로폼가 나오는 거예요. K 클로. 여기를 향해 가는 거고, 요거 그럼 뭐 이게 무슨 법칙을 따르는 곡선? 이 직선은 뭐예요?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직선이 되겠죠. 라우레 법칙은 여기를 따라야 되는데 요 방향으로 가는 기울기가 전혀 다른 그런 직선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라우레 법칙을 가려면은 어떻게 요 기울기가 변화될 수 있도록 조성비가 바뀌어야 돼요. K 클로로폼만큼 곱해줘야지만이 얘가 라우레 법칙을 잘 따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세톤도 볼까요? 아세톤도 보면 똑같아요. 아세톤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초기에 이런 직선을 따르죠. 여기서는 아세톤이 용질이고 클로로폼이 용매니까 네. 이렇게 직선을 요 초기에 직선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그것은 요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전혀 다르죠. 네. 그래서
아세톤도 마찬가지로 용질일 때 헨리의 법칙을 잘 따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꿔서 이번에는 클로폼이 용매인 경우, 클로폼이 용매인 경우 한번 볼까요? 클로폼이 용매인 경우 여기서 보면 일직선이 살짝 그려져요. 그 방향을 보면은 네, 맞습니다. 라우레 법칙선을 잘 따르게 되네요. 그리고 아세톤이 용매인 경우, 아세톤이 용매인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은 네, 여기 초기에 기울기가 라우레 법칙의 그 직선과 잘 일치하죠. 여기서 보면은 용질로 썼던 클로폼은 헨리의 법칙을 따르고 용매로 사용됐던 아세톤은 라우레 법칙을 따르게 되는, 이게 무슨 곡선이다? 이게 무슨 관계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상적 묽은 용액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클로폼도 마찬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용매는 라우레 법칙을 따르고 용질은 헨리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용액, 그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상적 묽은 용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